또는 투자한 것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멈추지 못하는 것. 아니 돈을 넣어놨다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팔면 제가 손해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좀 홀딩 하잖아요. 거기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매몰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이 내려갔으면 어느 정도 손절도 필요한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미 내가 어떤 결정을 한 나의 노선 속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뭐 만족스럽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투자한 것이 지금까지 투자를 했는데 이거 얼마가 이렇게 손해를 봤지만 더 손해 보기 전에 빼야지라는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이런 경향성이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후광 효과라는 게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에 왜 전에는 후광 효과라는 게 나 되게 유명인 잘 알아. 아니면 나 권일용 교수 내가 키웠잖아. 뭐 이런 거 그러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온 우주가 키워 사람을. 예전에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누구야. 걔 뭐 나 어렸을 때부터 뭐 이래. 그리고 걔는 내 말이면 뭐 껌뻑 죽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후광 효과를 누리잖아요. 요즘은 젊은 분들이 인스타에 그런 걸 되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형편이 안 되는데 그 해외 가서 야자수 밑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막 돈을 빌려서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입기 어려운 뭐 고급 메이커의 그런 의상들을 빌려서 잠깐이라도 빌려서 입고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벌써 이 애나라는 친구는 2013년이면 사실 그 인스타가 거의 초창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그런 것도 활용을 한 거 보면 이 친구가 뭐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뭐 사기에 비슷한 아니면 또 뭐 서류도 위조를 좀 하려고 그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머리가 그래도 굉장히 뛰어난 친구 그러니까 남을 뭐라 그럴까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좀 뛰어난 친구가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뭐 소시오패스 성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능이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런 것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에너지를 그 방향에만 소비하는 이런 타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안 좋아도 그 뭐랄까 어찌됐건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병원에 뭐 이제 심신미약을 이제 유도해 나가는 그런 이제 그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구속이 돼갖고 법정에 서야 되는데 이 친구의 또 독특함은 이 자기의 이름이 묻히는 게 싫은 거예요. 나는 야, 너 잡혀서 보니까 너 애나델비 아니구만. 애나 소로킨이구만. 여권에 그렇게 써 있는데 애나델비 맞다니까요. 그래서 기자가 너 유명하게 해줄게. 나한테 브리핑을 해줘. 내가 너한테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줘. 그러면 나 언론면에 잡아줘. 연기하는 거예요? 아니, 좀 연기하는 겁니다. 언론면에 잡아줘. 그러면서 조건이 그리고 나 여기서 이런 속옷 잘 못 입겠어. 속옷 좀 좋은 거 좀 갖고 와. Next time you come, bring me some underwear. Nothing cheaper than Notori, Bergdorf's. The panties here are disgusting.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계속 요구를 하다가 법정에 있을 때도 미국은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그 교도소에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는데 미국은 거의 사복을 갖고 나오잖아요. 사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 사복이 보통은 법정에서 제공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애나델비야. 그런 거 못 입어. 그래갖고 전문 스타일리스트를 고용을 합니다. What am I wearing? I mean, the court supplies clothes. Simple, but... I have a brand to consider. Also, it's different for women. Do I really need to explain this to you? Just get me a stylist. 그 와중에 재판 받으러 올 때 감옥에 있다가 재판 받으러 올 때 Profesh with a young bohemian edge. Perfect. So photographers will be behind me for most of the trial, so the backs shouldn't be an afterthought. With me? No. 그래서 그 옷을 그렇게 입고 화려하게 해서 그 인스타에 애나델비 그 법정 패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기가 시들해지지가 않죠. Sunshine in the desert. I ain't talking about. 그 옛날에 신창원이가 무슨 희한한 색깔의 티셔츠를 입어갖고 한번 막 유행한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슈가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거야. 뭐 어떤 문화에서도 가능한데 지금 이 사람은 어찌 됐건 허황된 어떤 그 실제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사실 그 돈은 돌아오지 않는 돈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애나가 실제 그렇게라도 해서 뭐 사업을 진짜 구상을 해서 했다라고 하면 변론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돈을 펑펑 쓰고 그 생활에 젖어서 내가 마치 거기 있는 사람처럼 살다가 도저히 한계가 오면 어딘가로 그냥 도망가 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이 교묘하게 지금 뭐 미국 법정에서 사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누군가는 지금 피해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애나는 법정에서 전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재단에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대출 승인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다 관심이 있어서 이게 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성공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그 상류층에 들어오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12년형을 받았는데 3년을 선고를 살고 나서 가석방으로 작년 3월에 이제 출소가 됩니다. 네, 출소가 되는 과정에서 그 레이첼이라는 그 친구가 자기가 그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하면서 그죠? 그래서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잡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오히려 이제 잡지사에 있었으니까 내 친구 애나 해갖고 책을 써갖고 그 친구는 오히려 한 62만 불인가 판세로 해갖고 법니다. 그러고 이제 나오고 났는데 이제 독일에서 이제 추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제법상에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다시 또 구속이 돼요. 구속이 돼갖고 1년을 살다가 올 3월에 나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걸 이제 드라마 제작을 권유를 한 거죠. 그래서 3억 9천만 우리 돈으로 한 4억이 정도 되는 돈을 얘한테 네 얘기를 쓸 테니까 너한테 4억을 줄게. 근데 미국에 셈의 아들법이라는 게 있대요. 셈의 아들법이라고. 아, 있죠. 예. 네. 그래서 그 법 때문에 그 돈을 걔가 쓸 수 없게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서 그 빌린 돈을 3억 2천만 원을 갚고 다 갚고 너 7천만 원은 네가 써. 그렇게 돼서 형을 받고 근데 이 친구가 또 나와갖고는 자기가 올 1월 달에 코로나에 걸렸다. 근데 이 구금 시설의 문제다. 그래서 미국에 연합을 해갖고 또 미국 정부를 고소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요즘 최근 근황을 제가 보니까 오히려 유명해져 갖고 미국의 일부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편이 나눠져 있다고. 레이첼은 뭔 손해를 봤는데 걔가 고소를 했냐. 걔는 62만 불이나 벌었는데. 그러니까 레이첼 팀이 있고 애나 팀은 또 애나 팀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 이 젊은이들이 또 양분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 방송사에서 계속적으로 이 애나 얘기를 또 만들고 요즘 해서 더 유명해졌다 그러고. 그래서 이 친구가 미술에는 좀 감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그림을 그려갖고 지금 나와서 전시회를 했는데 Anna, we love you so much. The show looks amazing. Get a fucking haircut after being detained for 2 years in a detention center. She was trying to get her life on her feet. And if it's her prerogative to go spend time living in a hotel room, it's her fucking money. 하나에 한 10,000불? 10,000불 정도 해갖고 그걸 또 팔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좀 결국은 결론은 이렇게 났는데 이 제목적으로도 보고 이 친구가 사기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약간 좀 혼란스러웠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한 거잖아요. 크라우드 펀딩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는 돈이 없으면서 집이 돈이 있는 것처럼 했으니까 넌 사기야라고 하는 건지 보통은 일부는 그런 얘기를 다들 조금씩은 거짓말 하잖아.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찌됐건 이거는 이제 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려보면 범죄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소위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있잖아요. 이 아메리칸 드림이 사실은 범죄학에서는 어떤 그 평가가 있냐 하면 오히려 일탈을 더 방조한 그 원인이 된다. 왜? 정말 누구라도 와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꿈을 심어주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공의 기회들을 못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남들은 다 어떤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성공의 자리에 갔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위치에 있다. 이런 무력감들은 우리가 이 유튜브 처음에 초창기 얘기하면서 묻지마 범죄 유형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파괴하려는 하는 시기의 감정의 묻지마 범죄처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것에 그 위치로 가버리는 이런 그 일탈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되면 애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자신한테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다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자기들이 돈 벌려고 투자한 거지 내가 뭐 억지로 돈을 뺏어온 것도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건 뭐냐 피해자들이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건 맞지만 투자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게 해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가 어떤 이 돈을 준 사람이 내가 차곡차곡 뭔가를 이루어가면서 사업을 번창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를 정말 순수하게 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이 사람이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제가 어떤 뭐 판단을 하고 막 이런 결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결정과 판단을 흐리게 만들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은 마치 투자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 것 이것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 이 의미가 결국 그런 거잖아요. 이거 범죄 아닌 것 같은데 마치 내가 좀 어리석었던 것 같은데 내 책임인가? 그렇지만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자, 이 선들을 구분할 때 저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애나가 잘못한 것은 결국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마치 투자를 해야 될 것처럼 이런 마음을 유발하게 했다면 전형적인 사기의 수법이다. 또 그 과정 중에서 보세요. 뭔가 투자금을 마치 돌려줄 것처럼 은행에 속이고 또 기존에 있는 어떤 제도권에 마치 자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런 거짓말과 장치들을 활용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리석고 판단을 못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의 책임도 분명히 없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든 가해자가 지금 어떤 수법을 썼느냐 그리고 무엇이 비난받아야 되느냐를 우리가 찾는 것이 오늘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어질 우리 한국 사례가 거의 흡사하거든요. 내가 들어보니까 뭐 수법이나 방법이나 언어적 표현이나 막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사건은 사실은 그 당사자는 가해자지요. 이거 법의 소촉을 지금 받니 안 받니 해서 지금 사실은 뭐랄까 이 처벌받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돈을 편취하고 알고 보니까 죄는 안 되고 이런 수법들이 과연 뭔가 이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것이 지금 이 드라마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애나의 어떤 서사를 지금 얘네는 굉장히 만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 혼란스러운 미국에서도 아직까지도 왜냐면 지금 이 사기라고 이제 그런 범죄 혐의를 씌우지 않은
일부의 의견들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6천만 불 받을 돈이 있어라고 얘기를 했을 뿐 6천만 불을 담보로 만약에 쓴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거기서 좀 이 미국 은행에 대한 그 좀 허술한 점이 있으면 그 앨런 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야, 넌 실수한 거야. 한 은행에 갔더니 이거 안 돼요. 그랬더니 넌 실수한 거야. 제 6천만 불 니네 은행에 갖고 오면 니네 회사에서 넌 대박이야. 그랬더니 근데 서류가 미비해서 안 되니까. Reggie, this is disappointing. I can assure you there's significant wealth there. Why else would I agree to be on her board? My hands are tied. I shouldn't be telling you this, but David at Fortress has already started due diligence and will approve. ADF has added Andre Balaz and other big names. She's going to have backing to float within 5 years. What could I do to make this right? 그럼 내가 20만 불 마이너스 통장을 해줄게요. 선의적인 의미로. As a show of good faith, I'd like to open an account for you at City National Bank. Given your activities in the U.S., we'd like to extend an immediate overdraft facility of $200,000. You could withdraw that money right away. 진짜 너무 완전히 그냥 악질이네 악질 그냥. 아니 근데 그걸 이제 그 변호사도 뭔가를 만들려고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20만 불을 이렇게 써먹었으니까. 근데 그게 다 들여다보면 6천만 불이 있다고 했지 있는지 확인을 안 한 건 은행의 책임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사기 구성 요건에 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중에 좀 생각나는 게 누구나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몇 초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범죄자로 취급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지금 고 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좀 거짓말을 했어. 그런데 내가 그거로 저한테 돈을 직접 뺏은 거 아니잖아. 아니면 내가 뭐 대출을 받은 거 아니잖아. 이런 거잖아요. 애나의 주장은. 지금도 당당하죠. 지금도 뭐 당당하고. 그러면 사실 그 거짓말을 한 거를 범죄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람들 간에 서로 사회생활 하는 과정 중에 당연히 거짓말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뭐 뻥을 칠 수도 있고 이러는 과정인데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잡아넣어야 돼? 거짓말했다고?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로 인해서 어떤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생겼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너무나 뻔뻔스럽게 그 돈을 갚지도 않았으면서 결국은 넷플릭스에서 제공해준 드라마 제작을 위해 제공해준 돈으로 정리를 하고 지금 뭐 가석방으로 나오거나 이런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예. 피해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범죄이고 그리고 범죄이지만 지금 두 분이 막 이렇게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뭐 애나의 편인 것처럼 말씀을 하지만 사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잘못됐죠. 명백하게 잘못된 건데 이 아까 나왔던 그 쌤의 아들법이 뭐냐면 쌤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연쇄살인범이 체포되어 갖고 옥중에서 내가 책을 벌어서 이것을 팔아 갖고 내가 뭐 먹고 살 거다. 내 아들한테 뭐 가족들한테 줄 거다.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자기 범행을 책으로 써서 이렇게 출판해서 버는 수익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쌤의 아들법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이제 책을 못 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강호순이 똑같았어요. 강호순이도 체포돼서 뭐라 했어요. 내가 책 써가지고 우리 애들 먹고 살게 할 거다. 야, 우리도 이런 쌤의 아들법 이제 만들어야 돼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저렇게 방송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자기 범행을 가지고 서사를 만들어서 무슨 관심을 끌고 또 책을 써가지고 수익을 받는다. 이거는 진짜 금지돼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애나는 범죄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자, 이 애나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몇몇 가지로 살펴봤지만 이런 환경에 있다고 해서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개인의 성향과 또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의 어떤 제약이나 또는 추가를 얹혀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애나를 괴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속이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개인 뭐 그 사치에 써버리고 근데 죄책감을 안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애나가 내가 그렇다면 없는 사람 돈 내가 뭐 이렇게 그 속여가지고 뺏은 건 아니잖아. 다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더 벌라고 한 거 아니야? 라는 걸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잖아요. 전형적인 사기범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신한테 뭔가 진짜 있는 것처럼 온갖 허황된 많은 것들을 꾸려왔고 그걸 통해서 투자를 마치 해야 될 것처럼 이런 그 심리 상태를 유발했다면 그 유발한 죄로 처벌받아야 된다. 야, 근데 법률적인 정의는 우리 하지 맙시다. 그건 모르겠네요, 나도. 그러니까 법률적인 걸 떠나서 그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인벤팅 애나를 우리는 애나 만들기로 했잖아요. 만약에 구라 애나 그렇게 썼으면 처음에 시청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호감도나 그게 달랐을 것 같아요. 이게 애나 만들기라고 되다 보니까 나도 애나가 될 수 있나라고 하는 약간 뉘앙스가 있어서 해석이 좀 제목부터 좀 입장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잘못했네. 한국 넷플릭스가. 네. 어찌됐건 뭐 넷플릭스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실체를 이렇게 밝혀서 야 저걸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일이 또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의미는 있는. 이렇게 뭐 마무리합시다. 애나가 너무 속이 천불나고 화가 나네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애나 이야기로 저희들이 우리 주변에 교미하게 다가와 있는 그 속임, 사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수법들에 우리가 좀 잘 그 실체를 이해하는 것 또 범죄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례를 가지고 애나와 한국에서의 범죄가 얼마나 유사성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 분석하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